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 의병 운동은 먼저 이제 을사늑약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에 대한 한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거도 어떤 의병의 활동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을사늑약에 대한 한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결, 두 번째는 언론, 세 번째는 항일 의거입니다. 이 세 개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용환이라는 사람이 민용환도 있고요. 조병세 이런 사람들이 우국지사 이런 우국지사들이 자결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 활동으로는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야 방성대고 그렇죠? 방성대고 목놓아 울부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을사늑약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거를 황성신문에다가 기재를 하는 등 그래서 규탄했고요. 그다음에 항일 의거도 있습니다. 의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적 암살단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자신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을사조약을 맺었던 5명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오적 암살단입니다.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페리부도죠. 여기서 스티븐스를 저격합니다. 스티븐스는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우리 고문 정치 생각나죠? 고문 정치 몇 년이었습니까? 그렇죠. 1904년. 1904년에 제 몇 차? 그렇죠.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파견된 사람이 스티븐스와 메가타였죠. 그죠? 자,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이고 메가타는 뭐다? 재정 고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중에 스티븐스가 망언을 하죠. 미국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장인환 전명훈이 저격을 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합니다. 1909년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는 이제 초대 통감으로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개인의 어떤 한거 이런 거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의병 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 운동의 전개 과정은 자, 먼저 자, 크게로 보면 크게 을미의병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을사의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의병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을미의병은 우리가 전기의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을사의병은 중기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은 우리가 후기의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전기의병이었던 을미의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 명칭은 당연히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을 얘기하겠죠. 1894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요 두 개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 주도 과정을 보면 유생층이 주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생층 그렇죠? 평민들이 주도한 건 아닙니다. 참여했지만 그리고 토학농민군은 자녀 세력이 가담했다. 이거는 앞에서도 토학농민군의 어떤 영향 그런 얘기를 얘기했을 때 아마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을미의병은 또한 우리가 언제 배웠었나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우리 위정척사 했을 때 6, 7, 8, 9 똥개개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똥개개항이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이 1890년에 항일의병으로 그죠? 간다고 했을 때 이것과 이 을미의병이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친일관리 처단하고 지방간청과 일본군을 공격했죠. 해상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간파천 후에
그렇죠? 아간파천의 고종이 이제 단발령을 처리하고 의병 해산을 권고하는 조칙을 발표하죠. 이때 당시 이제 주도가 유생층이기 때문에 유생층은 충군이죠, 충군. 그래서 왕의 명령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처리하고 단발령 처리하고 해상을 권고 의병들 이제 해산을 하시오.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라고 하니까 뭐 유생층은 충군 의식에 의해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료 플러스에도 보면 아간파천 이후 고종이 단발 자유의 사회 맡겨 의병 해산을 공간 조치 발표 대부분 해산되었다. 이 부분과 해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료로 시험에 나온다면 자 국모를 시해하고 그쵸? 머리털을 짧게 강요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아 을미의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중기로 갑니다.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게 배경이 되었죠. 1905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보면 을사능에 체결되자 수많은 의병이 항일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개인적인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에 대해서 이제 조직적인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종식이 사람 홍두성이 점령하기도 하고 제익현 중요한 인물이죠. 제익현이 세력을 확장했으나 체포돼가지고 대마도로 끌려가지고 순국을 했다. 그렇죠? 일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굶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평민 출신이 이제 별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을사의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평민 출신인 의병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의병장. 의병장이라고 하면은 의병대장인데 자 을묘의병 때는 유생층이 주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병장은 누구였다? 유생층입니다. 그랬는데 을사의병 때는 특이하게도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 물론 을사의병을 주도했던 계층은 유생층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나타났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태백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신출기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태백산 호랑이다 그런 별명까지 붙이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후계의병이었던 정묘의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의병은 자 배경은 고종의 강제퇴위입니다. 강제퇴위.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고종을 일제가 강제로 퇴위를 시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반발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군대 예산입니다. 군대 예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민년이 1907년이거든요. 1907년에 고종이 퇴위했죠. 이제 해거 특사 파견으로 해서 이제 퇴위가 당했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군대가 대한제국의 군대가 이때 해산이 되면서 의병 활동이 더욱더 확산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이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이 해상 군인들이 이 의병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병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서요. 무기뿐만 아니라 뭐 또 그렇죠. 전술도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병 전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병 투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병 전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상 군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연합전선. 그러니까 이제는 한 지역에서의 어떤 국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투가 아니라 이제는 전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연합을 형성한 하나의 군대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13도 의병 연합부대입니다. 그러니까 13도 13개의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렇게 13개의 도에서 의병들이 서로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명칭하느냐? 13도 창의군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게 되면서 이 총대장이 이제 이인영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서울 진공작전까지 벌이게 된 이 13도 창의군이 그런 과정 속에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각국 영사간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 즉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반란이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본과 일제와 대항을 하는 하나의 이게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라 친다면 하나의 뭐죠? 국가 간 전쟁이다. 그렇죠? 국가 간 전쟁으로 봐주라. 이게 어떤 반란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의병이 우리 국제법상에 여러분 너도 국제법상에 보면 교전단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봐달라. 그래서 이 의병은 반란 세력이 아니라 바로 뭐다? 대한제국의 군대다. 그래서 일제에 대항하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군대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 안에. 그리고 서울 전공작전 폈지만 결국에는 일본군에게 패배하며 이인영이 부친상이 나가지고 지휘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전투력도 일본군에게 조금 밀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본군에 패배하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만 호남 지방의 호남 의병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속하게 되고요. 하지만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걸로 완전히 위축이 되게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 만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다시 활약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의와 한계를 보도록 합시다. 의는 만주 연해도 등지로 근거지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만주 연해주로. 그렇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파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반도에서 투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만주와 연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주와 연해주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쪽이 연해주고요. 이쪽이 만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이후에 독립군 활동으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계는 양반 출신 의병장이 너나 다수였기 때문에 봉건적 신분 의식으로 전력이 낳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진공작전 때 누구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 있는 의병장이 있는 부대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 이런 것들만 봐도 양반 출신 의병장 때문에 봉건의식, 신분, 의식 이런 것들이 전력으로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